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세무과 외 2개 부서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고나 질의 시에는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희순입니다. 2025년도 본 예산안 및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7,280억 6,593만 7천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218억 4,197만 8천원입니다. 2조에서 8조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본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60억 539만 8천원이 증가한 7,280억 6,59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회계는 469억 8,137만 원이 증가한 6,855억 2,402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90억 2,402만 8천원이 증가한 425억 4,19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87억 6,373만 4천원이 증가한 268억 303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억 6,029만 4천원이 증가한 157억 3,88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51억 4,776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0억 3,106만원,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억 6,700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9억 15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3억 9,005만 4천원, 자활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5억 5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6억 5,010만원, 임대 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는 3억 1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 총계는 전년도보다 560억 539만 8천원이 증가한 7,280억 6,59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6억 2,124만 6천원이 증가한 494억 원, 세액 수입은 1억 3,685만 7천원이 감소된 546억 9,316만 2천원, 지방교부세는 406억 6,805만 5천원이 증가한 3,602억 766만 8천원, 지방교부금 등은 5억 7,146만 원이 증가한 148억 3,985만 천원, 보조금은 82억 5,540만 9천원이 증가한 2,371억 7,479만 천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60억 2,608만 5천원이 증가한 117억 5,04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입니다. 세입 총계는 전년도보다 469억 8,137만 원이 증가한 6,855억 2,4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6억 2,124만 6천원이 증가한 494억 원, 세액 수입은 19억 8,904만 원이 증가한 398억 1,592만 6천원, 지방교부세 등은 406억 6,805만 5천원이 증가한 3,602억 766만 8천원, 조정교부금 등은 5억 7,146만 원이 증가한 148억 3,985만 천원, 보조금은
31억 3,056만 9천 원이 증가한 2,212억 6,058만 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세입 총계는 전년도보다 2억 6,029만 4천 원이 증가한 157억 3,8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액 수입은 14억 6,483만 원이 감소한 49억 8,877만 원, 보조금은 2억 6,434만 원이 증가한 53억 421만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14억 6,078만 4천 원이 증가한 54억 4,58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세입 총계는 전년도보다 87억 6,373만 4천 원이 증가한 268억 30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수입은 6억 6,106만 7천 원이 감소한 98억 8,846만 6천 원, 보조금은 48억 5,950만 원이 증가한 106억 1천만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45억 6,530만 천 원이 증가한 63억 457만 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 총계는 전년도보다 469억 8,137만 원이 증가한 6,855억 2,40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6억 2,124만 6천 원이 증가한 494억 원입니다. 주민세가 7천만 원이 감소한 24억 5천만 원, 재산세는 2억 9천만 원이 증가한 141억 원, 자동차세는 9천만 원이 증가한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담배 소비세는 전년도와 변동 없이 55억 원이며 지방소비세는 1억 1,124만 6천 원이 증가한 91억 원, 지방소득세는 전년도와 변동 없이 98억 5천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은 2억 원이 증가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하단부 세액 수입 분야입니다. 세액 수입은 19억 8,904만 원이 증가한 398억 1,592만 6천 원으로 경상적 세액 수입은 8억 1,941만 6천 원이 감소한 158억 6,673만 4천 원, 재산 임대 수입은 819만 천 원이 감소한 4억 5,93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138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1억 2,121만 7천 원이 증가한 18억 7,991만 7천 원으로 도로 사용료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하천 사용료는 200만 원이 증가한 8,785만 원, 공유 수면 사용료는 110만 원이 증가한 2,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39페이지 시정 사용료는 전년도와 변동 없이 10만 원, 사용료 수입은 2,200만 원이 증가한 5억 4,700만 원, 기타 사용료는 9,611만 7천 원이 증가한 11억 7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448만 6천 원이 감소한 23억 1,797만 9천 원으로 증치 수입은 100만 원이 증가한 2억 7,16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2천만 원이 감소한 13억 9,2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전년도와 변동 없이 1억 원, 보건의료 수수료는 451만 4천 원이 증가한 5억 1,39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45페이지까지 부서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14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기타 수수료는 전년도와 변동 없이 4억 4,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수입은 9억 900만 원이 증가한 60억 3,128만 원으로 사업장 생산 수입은 2,100만 원이 증가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 수입은 9억 3천만 원이 감소한 57억 9,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징수 교부금은 10억 1,250만 원이 감소한 9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이자 수입은 10억 350만 원이 증가한 42억 1,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서 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이자 수입에서 3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임시적 세액 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액 수입은 28억 700만 원이 증가한 229억 8,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은 1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서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불용품 매각 대금은 1억 원이 증가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26억 200만 원을 증가한 207억 8,080만 원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2억 원이 감소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교부세 감소분 보존 수입은 11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수입은 16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04억 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150만 원이 증가한 7억 1,339만 2천 원으로 가진금은 500만 원이 감소한 1,100만 원, 이행강제금은 500만 원이 증가한 1억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입니다. 변상금은 전년도와 변동 없이 1천만 원, 과태료는 250만 원이 증가한 2억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환수금은 부정이익 환수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부담금은 300만 원이 감소한 2억 8,13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변동 없이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교부세는 406억 6,805만 5천 원이 증가한 3,602억 76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324억 3,805만 5천 원이 증가한 3,602억 766만 8천 원, 부동산 교부세는 83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8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억 7,146만 원이 증가한 148억 3,985만 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68억 2,094만 7천 원이 증가한 1,702억 1,26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시도비 보조금 등은 36억 8,937만 7천 원이 감소한 510억 4,79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까지 164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부 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2025년도 본 예산안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세무과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세무과 2025년도 본예산 세출 부분은 전년 대비 6,974만 8천 원이 증가한 7억 6,88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부분에서는 4,503만 6천 원이 증가한 3억 4,7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운영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감옥이 변경된 것입니다. 포상금은 100만 원이 증가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은 39만 3천 원이 증가한 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4,290만 3천 원이 증가한 1억 1,39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체납액 징수 부분은 전년 대비 변동이 없는 5,97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개별 주택 가격 조사 결정은 2,248만 원이 증가한 1억 8,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세입관리 운영에서 지방세 및 세액수익금 관리는 81만 2천 원이 증가한 8,48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세수입 및 세수입 체납액 징수 관리는 8만 원이 감소한 2,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무과 행정 운영 경비는 150만 원이 증가한 4,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네네. 먼저 우리 올해 지난주에도 우리 2024년도 올해 마지막 네네. 추경 예산 편성하셨고 또 이번에 다음 2025년도 본 예산을 지금 편성하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네. 제가 이렇게 올 예산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지난해보다 560억이나 증액을 시켰어요. 그죠? 네네. 전체.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그리고 기타 특별 회계, 공기업 특별 회계 전체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년도에 보면 6,720억 6천만 원에서 본 예산이 2024년도 본 예산이었는데 그래서 7,280억이나 됐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방세하고 세액 수입도 한번 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세무과는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하고 세액 수입인데 전체적으로 지방세하고 세액 수입은 뭐 세액 수입은 조금 감액이 됐지만은 지방세는 또 6억이나 인상이 되었어요. 네. 지방세 한번 몇 가지 변동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과장님. 네. 지방세가 우리 2024년도에는 487억 7,800만 원에서 3회 추경까지 변동사항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 2025년도 본 예산에서 올라오면서 네. 지방세가 움직였어요. 그죠? 네. 먼저 네. 지방세 중에서 먼저 주민세를 한번 볼게요. 네. 주민세 개인분은 예. 2억 5천만 원에서 변동사항이 없어요. 네네. 잠깐 설명을 주신다면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네, 설명을 네. 개인분은 네. 저희가 이제 주민세가 한 3만 3만 명 정도 되나요? 3만 명 세대 수. 예, 세대 수로 해서 3만 한 5천 명 정도 이제 부과를 하게 되면 네. 거기에서 또 비과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세금이 면제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한 2만 8천 정도를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그 100% 이제 징수율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징수는 한 2만 5천 명으로 이렇게 이제 그 징수가 돼서 세입을 이제 그렇게 잡은 거고 개인분은 사업소분에서 저희가 지금 3천만 원을 이 당초 예산에 증액을 시켰거든요.
잠깐만. 예, 예. 과장님. 네네. 개인분이 예, 예. 세대주가 몇 명이라고요? 우리 시 인구가 6만 한 2천 정도 되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예. 세대주 이게 주민세 개인분은 예, 예. 반드시 세대주에 세대주의 1인당 세대주에 만 원씩 네네. 부과하잖아요. 네네. 우리 조례에도 만 예.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총 세대주가 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에요? 33,800세대 정도가 되고 예, 예, 거기에서 면제 사업을 받는 게 한 6,000세대, 5,900 정도 뭐 몇 명 정도 5,000, 되거든요. 한 6,000 세대. 정도 예, 되고 예를 들어서 예, 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예, 예. 미성년자라든가 예, 그렇죠. 아니면 학생 신분 네네. 그리고 결혼 안 한 사람들도 해당되죠. 예. 결혼 안 한 사람들? 30세 이하. 예, 그 부모 밑으로 다 달려 있어. 부모님이 세대주로 돼 있으니까. 예. 아니 부모가 세대주 이대로 돼 있으면 예, 예. 부모가 세대주가 만 원 내면 되는 거고 예, 예. 본인이 아, 30세 미혼- 이하로 그렇죠. 예. 따로 세대주가 나갔어도, 돼 예. 있으면 면제되죠. 예, 예. 외국인들은 어때요? 외국인들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되자마자 그 외국인 등록 대장에 아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예, 유효 부과는- 기간을 한 1년 정도 둘 텐데 한번 보셔요. 네네. 이게 그러면은 만 원씩 부과되는데 매년 우리가 2만 5천 명을 예. 만 원씩 부과하면은 2억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이제 과장님 말씀은 네. 2억 한 2억 한 8천 명 정도가 예. 부과되는데 네. 뭐 연체도 있고 네. 기타 감면 대상도 있고 이래서 네. 매년 2만 5천 명으로 2억 5천만 원 편성하죠. 네네. 거기는 뭐 큰 변동 사항이 없네요. 네, 거기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소분이 있어요. 그죠? 네. 사업소분에는 기본 세율이 있고 연면적에 대한 세율이 있는데 예, 예. 기본 세율도 변함이 없어요. 보통 보면 과장님 네. 기본 세율 중에서도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가 네. 바뀌기 전에는 네네. 뭐 이렇게 1,700건 이렇게 해가지고 분할이 됐었는데 그게 네. 통합이 되면서 3,400건에 네네. 기본 세율이 5만 원씩 부과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네네. 3,400건 중에서 전부 다 5만 원인가요? 아니면은 5만 원보다가 더 많을 수가 있나요? 10만 원, 20만 원까지도 가는 우리 시의 기본 세율이 부과되는 게 있나요? 사업수부는 이제 네. 연면적에 따라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예,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을 해서 네네.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5만 원이 몇 명이고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뭐 추계를 못하지만 네. 예, 저희가 이제 전산 시스템에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세액 부과를 하기 때문에 예. 우리 시가 이렇게 부과하는 거 보면은 네. 3,400건에 예. 곱하기 5만 원, 기본 세율을 5만 원 해서 예, 예. 이렇게 계속 부과가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예산 한번- 편성하기 위해서 네. 일일이 다 나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잡아서 편성을 하는 거고 실제 부과를 할 때는 자료에 근거를 해서 사업장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과장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네. 기본 세율이 그냥 5만 원이잖아요. 그죠? 네. 보통 보면 기본 세율이에요. 거의가. 예, 그렇죠. 예, 예. 이렇게 큰데 보면은 10만 원, 20만 원짜리도 혹 우리 시 관내는 있나요? 예, 있죠. 예.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연면적이 초과되는 면적이 큰 사업장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 통합적으로 그냥 예. 5만 원씩 3,400건으로 하셨나요? 네, 네, 그게 5만 원 이상 부과되는 그 사업장이 있으면은 네, 그 예. 자료 있으면은 나중에 한번 주셔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기본 자료 5만 원씩은 기본 내는 분은 사업장은 얼마고 몇 건이고 네, 네. 또 10만 원 될 수도 있고 최대 20만 원까지도 갈 네, 수가 맞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것도 한번 자료 한번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연면적에는 거의가 우리 이것도 4억 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4억 원으로 부과하는데 연면적에 대한 세는 면적이 얼마 이상이래야지만 세액이 부과가 되나요? 3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은 300평방. 예. 330평방미터가 예, 예. 아니고 330평방미터 이상 되면은 이상이면 예, 그럼 즉 100평 이상이면 예. 예, 예. 부과를 하죠. 네네. 세율은 얼마예요? 250원씩 해서 예. 1평방미터당 250원씩. 네네. 그래가지고 전체가 160만 평방미터죠. 우리가 지금 부과되는 게
예, 근데 올해는 이제 1,720만 평방미터. 예. 그래서 보니까 당초 기정액보다가 예. 120만이 더 평방미터가 더 늘었어요. 네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 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작년보다가 예산도 한 3천만 원을 증액을 해서 네. 연면적에 대한 세율의 이제 부분에서 네. 적용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2024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블루파워 그 시설물들이 준공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연면적들이 조금 반영이 된 걸로 이렇게 면적이 사업장 면적. 블루파워 때문에 늘었어요. 블루파워하고 거기 이제 부대 그 사업장들이 협력 사업체들이 조금 늘어서 그렇게 증액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0만에서 172만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증액이 예. 평방미터가 예. 그 부분 때문이에요. 그 그런 부분 것도 있고 일반 또 사업장 부분에서 또 사업이 증감이 조금 된 것도 있고 증감된 것도 있어요. 주요 이제 그 요인이 이제 블루파워 사업장들이 음. 올해 2024년도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내년 예산에다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료가 있을 수 있나요?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가능하나요? 예. 그러면 그 부분도 자료가 같이 있으면은 아까 기본 세율하고 연면적에 대한 연면적은 즉 100평 이상 평방미터당 250원씩 이렇게 부과가 네네. 되는데요.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세 중에서 종업원분이 있어요. 예, 종업원분이 지금 세율이 얼마 인상이 됐어요? 세율은 동일합니다. 세율은 동일한데 저희가 세율은 0.5가 동일한데. 동일한데 저희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올해 당초 예산에 네. 한 1억을 이제 감액을 시켰거든요. 네. 요 이제 사유는 저희가 블루파워가 이제 2024년도에 1호기가 이제 5월달에 준공이 됐고 네. 또 2호기도 이제 준공 예정에 있는데 요 협력 업체들이 기존에 공사를 할 때는 네. 여기서 이제 삼척에서 있다가 일부 이제 철수가 되면은 아마 그 종업원 분에 대한 그 주민세가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1억 원 정도의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게 예. 지난 2023년도에 최고로 올라간 게 언제인지 아셔요? 종업원분이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에 네. 4,400억 종업원분이 뭐예요? 종업원분이 종업원 분이 이제 그 사업장 법인 사업장 내에서 네. 전체 이제 인건비가 1억 5천 이상 되는 그 사업장은 네. 종업원 분 이제 주민세를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사업장에서 월 평균 월 평균. 종업원의 보수가 월급이 네네.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은 예. 거기에 부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1억 5천만 원이 안 되면 면제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2023년도에 네. 4,400억 원이었어요. 총 종업원의 월급액이. 네네. 그래서 22억까지 올라갔댔어요. 네. 그 금액이. 예. 종업원 분이 세금이. 네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블루파워에서 공사 때 네. 이렇게 인부들이라든가 하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네. 이렇게 종업원 분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들이 거의 준공 단계 가니까 이 부분들이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이렇게 좀 감액이 되었나요? 네네. 그리고 또 내년에 그 석공이 아마 또 폐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또 인력들도 조금 축소가 예상이 되고 이래서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이게 종업원들의 신고는 언제고 납기일은 언제예요? 종업원분 신고가요? 네. 매월 하지 않나? 정확히 지금 모르겠어요. 10일인가요? 매월 10일, 매월 아마 보통 소득세 신고할 때 11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일 하고 월급날이 10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금 납부는 언제예요?
그 다음 10일까지 납부를 하고, 예. 예, 그렇죠. 예, 소득세하고 뭐 지방소득세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예. 만약에 이분들이 네. 자진해서 이렇게 신고를 주민세 중에서 종업원 중에서 예. 이렇게 자기네들이 월 평균 급여가 1억 5천만 원 이상인 예.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신고를 기피한다든가 약간 의심이 된다든가 이러면은 기획적으로도 수사 뭐 감사하고 그러나요? 예, 저희가 이제 매년 올해도 이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해서 세무조사도 하고 네. 또 별도로 이제 주민세 누락분 이제 그 별도로 세무조사를 또 기획조사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한 91개 정도 이제 사업체를 조사를 해서 거기서 한 34개 정도의 한 1억 9,700 정도의 그 세금들을 또 누락된 부분들은 또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자료는 어디서 만약에 예. 의심이 된다 이거예요. 네네. 정확하지 않고 의심이 좀 되면 예, 이런 예. 기업체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네네. 그러면은 기획 그 세무 감사를 할 수가 있다 이 뜻이잖아. 말씀하시는 거 네네. 보면 네네. 그 자료는 어떻게 받으셔요? 저희가 일단은 이제 대상 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삼척시에도 한 300개 이상 이제 법인이 있으며 네. 거기에서 또 발췌를 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네. 업체를 선정을 하고 일단은 그 문서로 해서 이제 고지를 통지를 해서 거기에서 일단은 기본 자료들을 서면으로 받고 필요시에는 또 현장 확인, 현장 직접 조사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서면으로 해서도 어느 정도는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직접 국세청에 소득세를 내고 있는 자료 이런 것도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에 소득세를 소득세 원천 징수하잖아요. 예. 사업장에서 네네. 그런 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세무과에서 필요하면은 요청을 하면은 기관 간에 받을 수 협의를 있고. 해서 뭐 처음에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필요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세무조사할 때 자료들은 서로가 이제 요청을 하고 공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건강보험 같은데 예. 이게 저 사업장에서 네. 직원들 급여 자료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 자료라든가 조금 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 세무과에서 보기에 종업원분은 자진해서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은 세금을 납부해서 매달 10일 날 월급인데 네. 신고를 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네. 납부를 해야 되잖아, 그죠? 네. 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네. 우리 세무과에서 이렇게 들여다볼 때 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의심이 난다 이거예요. 네. 뭐 충분히 급여가 1억 5천만 원도 넘을 것 같은데 사업장으로 봐서는 네네. 이럴 때 기획적으로 예, 예. 우리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절차는 절차대로 가되 자료도 이런 자료를 국세청이나 아니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일단 법인에서 이제 자료를 받고 나머지 필요하면은 이제 기관 간에 또 이렇게 협력을 해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세금을 납부하자면 이것도 가산세가 붙나요? 예, 가산세 다 붙죠. 다 붙어요. 예, 저희가 보통 조사할 때 한 4년치 전년도 올해 기준하면은 뭐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 그 소급해서 다 이제 조사를 하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안내 부분들은 가산세를 붙여서 다시 네.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주민세를 요 정도로 하고 재산세를 빨리 좀 볼게요. 네네. 재산세가 잠깐 과장님, 양희전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산세만 할게요. 재산세만요. 예. 재산세도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38억 1천만 원에서 네. 141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네. 그런데 과장님, 네. 재산세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 매번 이렇게 거의 재산세도 많이 안 오는데 건축물이나 예. 건축물이 많이 움직였어요 이번에. 예. 건축물이 2억 9천만 원이 움직였는데 네네. 나머지 건축물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은 주택 부분은 별 변함이 없는데 주택도 동반 움직이지 않나요? 주택도 동수는 조금 늘었습니다. 예.
동수는 늘은 거 봤어요. 그런데 세금 금액은 똑같아요.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이제 늘은 이유들은 저희가 이제 화력발전소 블루파워가 이제 올해 준공이 되고 또 대형 또 아파트 신축이 되고 이러면서 재산세가 이제 보유세들이 조금 늘어나니까 2025년도에는 한 2억 9천 정도 예산을 지금 재산세 부분에서 재산세 건축물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래, 주택은 변동 사항이 없고 세액은 올리지 않았잖아요, 금액은. 그다음에 선박도 안 올 2천만 원에서 그대로고. 그다음에 토지 부분도 그대로고. 그죠? 건축물은 우리 시 관내에 건축물이 이렇게 2억 9천만 원이라고 인상이 되었는데 어디 부분에서 건축물이 많이 올랐어요, 세금이? 그리고 이게 개별 공시지가 이제 표준액이 1.95%가 또 상승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재산이라도 세금들이 조금씩 인상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반영이 된 겁니다. 그것도 반영이 되면은 주택이라든가 뭐 다른 토지 부분도 다 개별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면은 다 인상이 돼야 되고 하는데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뭐 두산 아파트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그렇나요? 뭐가 특별히 2억 9천만 원이 인상된 부분은 이유가 뭐예요? 그 블루파워 이제 화력발전소가 그 협력업체들 이제 하고 그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공장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신축 아파트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면은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세요. 건축물이 재산세 중에서 건축물만 움직였는데 2억 9천만 원이 좀 상당히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줄 수 있으면은 저희가 뭐 급하진 않는데 자료 한번 주셔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할게요.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이강호 의원입니다. 네네. 좀 여쭤볼게요. 그 세입에서 네. 59쪽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59쪽. 지방교부세가 12.73% 이제 정액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24년도 네. 24년도 지방교부세 이제 추계하면은 추계 예상액이 얼마나 돼요? 24년도? 그리고 금년도 최종까지 가면은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추계하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세히 안 나와도 돼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12.73%가 이제 늘어나는데 이 대단히 큰 숫자거든요.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중앙 정부는 세금이 물론 이제 법정 세금이니까 그거하고 상관없겠지만 세수는 줄여준다고 하는데 지방교부세는 삼척시는 12.73%가 406억이 24년부터 내년에 그 정도 더 늘어날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 근거가 뭐냐 말씀. 요거는 아마 예산부서에서 그 이제 지방교부세 보통세 이런 걸 산정을 이제 실과별로 자료를 그 교부세에 적용되는 항목들을 해서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세입 자료를 세입 자료를 세무과에서 받아들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교부세분 저희는 이제 지방세 징수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제 그 항목들이 한 1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어쨌든 교부세가 되든 뭐가 되든 다 들어오는 거는 세무과에서 세입을 관리하잖아. 세입은 전체 예금 편성을 하는데 아니 그 세입 예산을 편성하는데 네네. 어쨌든 세무과에서 부서별로 세입을 다 받고 이거는 지방교부세는 세무과 관할이잖아. 교부세는 총괄 이제 하는 거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지방세 징수분에 대해서 교부세에 반영되는 그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를 또 기획실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삼척시로 누구로부터 그 국가가 되든 법인이 되든 개인이 되든 누구로부터 들어오는 돈은 다 세무과에서 관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방교부세가 12.73% 늘어나는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안다 그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아니잖아. 전체적으로 이제 네. 그렇게 전체 실과를 자료를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교부세 산정 방법에 의해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산출을 한 어쨌든 금액이 요 정도로. 지방교부세는 예, 예. 지방교부세는 세무과가 관장하는 세목이잖아요. 교부세는 일반적인 예, 여기서 들어오는 예, 예. 여기서 들어오는 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그 자료들이 예. 각 부서별로 해가서 이제 어쨌든 이 세입 자료들은 세무과가 다 내주는 거잖아요. 총괄해서 예. 그죠? 예. 어? 그러니까 세입 자료는 저희가 이제 지방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기획실로 보내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전체 실과에다가 이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서요. 예, 거기서 이제 산정을 해서 예, 교부세가 결정이 행안부로 예, 올라가서 그렇게 내용적으로는 예. 실질적인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하는지 그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예. 세입은 어쨌든 총괄은 세무과가 하는 거잖아요. 예, 전체 세입은 저희가 단돈 1원이 들어오든 예, 예. 100원이 들어오든 어쨌든 들어오는 돈은 세무과에서 세입 관리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죠?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지방교부세를 예. 지방교부세도 세무과가 해야 되는 게 맞잖아, 정확하게. 이건 법에 의해 가지고 교부세를 내려줘 주는 게 아니 특별교부세하고 다른 거잖아요. 예, 교부세 보통 교부세 산정도 이제 산정하고 특별 교부세도 저희가 이제 세입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예. 이제 제가 묻는 말씀은 예. 지방교부세가 예. 한 해에 이제 추계가 내가 말씀드린 게 24년 금년 말 추계가 얼마나 되는지 그 추계를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예, 예.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정액이 406억이나 정액이 된다는 게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세출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세입을 더 잡은 건지 실제로 세입이 지방교부세 세입이 늘어나는 건지 뭐 기획실에 할 때도 또 다시 묻겠지만은 조정실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네, 조정실장입니다. 지금 금년도 교부세가 한 4,570억 정도 예상되고요. 내년도 추계는 4,668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2.7% 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산정 교부세에 대한 어떤 세출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좀 가감이 있는데 그 내년도는 한 80% 정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교부세를 좀 많이 반영해 가지고 그 퍼센트가 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네. 지방교부세가 네. 이게 자 묻고 싶은 게 교부세가 우리한테 내려오는 돈이 네. 추경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금년도도 150억 정도 감행기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본예산에서는 한 80%만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묻는 게 그 네. 말씀이에요. 네. 406억을 반영을 해가지고 하면은 406억을 더 내려올 거라면은 자 1회 추경이 2회 추경을 보통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한다 하면은 그때까지 교부세가 교부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회나 2회 추경할 때는 거의 그 잉여금을 가지고 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할 때는 교부세를 증액을 거의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세출을 풀기 위해서 이제 406억을 하면은 주요 세출을 어디다 풀었어요? 저희가 그걸 이제 특정 사업에 푸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세출로 이제 푸는 전체적으로? 거죠. 예.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제 예. 세출을 이제 네. 풀다 보니까 예. 406억 정도는 반영해 줘야겠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70% 정도 반영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네. 나중에 덜 내려올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그게 이제 미교 부분이 이게 3개 연도에서 분할해서 이제 미교부가 되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조금 감안을 해서 12.7% 좀 올린 게 그게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교부세 당초 예산 반영 비율이 좀 높아졌다고 이해하시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 예. 너무 본 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추경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은 돈이 통장에 꼽히지 쉽게 네, 맞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통장에 들어오지 않은 돈을 미리 잡아놓고 쓰는 것부터 이제 쓰고 있는 꼴이라 예, 잘못하면 약간 시기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좀 걱정스럽다. 네, 그 말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셔요? 양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추가 질의해 주세요. 세무과장님, 네네. 이전 재원을 위해서 세무과에서 관리를 해요? 이전 재원요? 네. 지방교부세나 네. 보조금이나 보조금 중에서 국고 보조금이나 네네. 뭐 시도 보조금이나 예. 이런 부분을 왜 세무과에서 관리해요? 세무과는 이제 총괄 세입 관리를 하니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이제 계속 그 금고에 예산이 들어오거나 실과에서 뭐 국고 보조금이나 이렇게 이제 교부 결정이 되면 또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들어와야 돼. 현금이 이제 입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액 대비해서 이제 징수액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금고에서 일일 결산하고 있는 거 총괄은 저희가 다 관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전 재원 세입 관리 팀장은 누구예요? 이전 재원 세입 관리 팀장이라고는 따로 없고 세외 수입하고 저희가 이제 세입 관리 팀장이 있고 세외 수입 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결산이 금고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그 각 실과별로 이제 국고 보조금이라든가 뭐 시도비 보조금이라든가 이렇게 편성이 되면 예산액 대비해서 바로 뭐 1월 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도에서 교부 결정이 되고 국고 보조라든가 결정이 되면 그때 이제 예산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매일 일계도 나오고 월별로 해서 이제 징수율들을 뽑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과에 동료도 하고 국고 보조금이 이제 미착금 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빨리 착금을 시키도록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 재원도 우리 네네. 세무과에서 총괄로 관리한다고 예, 보면 예. 되나요? 그렇죠. 예, 예. 세입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전 재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 맞습니다. 이전 재원에 팀이 없어요. 보면 예, 저 예. 세무과의 팀이 보통 보면 뭐 지방세 총괄, 네네. 세 수입 총괄, 예, 예. 개별주택이라든가 예, 이런 예. 부분을 산정하는데 그다음에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팀은 다 꾸려져 있는데 네네. 이전 재원에 대해서는 아예 세무과에서 보면 예. 우리가 업무 보고할 때도 보고 하면 예, 예. 그 자료도 보고 하면 네네. 없어요. 저희가 이제 세입 관리 부서에서 세입 전체는 다 관리를 합니다. 그 네. 정도만 외면적으로 그 정도만 하는 거죠. 네네네. 구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예,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총괄 부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전 재원의 확보라든가 아니면 실과소와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면은 예, 우리 예. 세무과에서는 그 정도는 세부적으로는 들어가지는 않죠. 예, 그렇죠. 특별교부세 신청 이런 것들도 이제 기획실에서 해서 요청을 하고 저희는 세입이 이제 예산액 대비해서 얼마가 들어왔는지 이런 걸 관리를 하고 또 부서 간에 연계를 해서 자료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빨리 볼게요. 자동차세 볼게요. 네네. 자동차세도 움직였단 말이에요. 예, 네. 예. 과장님, 자동차세가 77억 1천만 원이었는데 네네.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네. 보면 네. 금액 얘기 안 할게요. 네. 이렇게 자동차세를 보면 네. 다 들여다봤어요. 자동차. 네. 자동차세 중에서 네. 자가용이 예. 영업용보다가 비영업용, 네네. 그다음에 승합 자동차 그죠? 네네. 영업용보다 비영업용이 네.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는데 네네. 화물 자동차 영업용 같은 게 다 감액이 되었어요. 네.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유 한번 설명해 주셔요. 저희가 자동차세가 이제 그 승용 자동차는 한 459대 정도 늘어서 네. 거기에서는 이제 세액을 한 1억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을 네. 시키고 나머지 이제 그 승합 자동차는 좀 대수가 비영업용 같은 경우는 45대 정도 감소가 됐고 전년 당초 예산 대비해서 그리고
영업용 같은 경우도 승합에서 한 10대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에서 뭐 40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자동차세가 예, 예. 영업용이 다 감액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역에 과장님 예, 예. 세금 관리하면서 네네. 자동차세가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보니까 예, 예. 비영업용이 네. 이렇게 늘어나면서 세금도 올라가고 그죠? 네. 그런데 영업용이 다 감액이 된단 말이에요. 예. 이유는 뭐라고 봤어요? 촬영이 아마 초과되고 이러면 세금들이 조금 떨어지고 이러니까 예, 예. 경제가 안 좋고 예. 이렇게 사업이 조금 부진하니까 영업용이 많이 이렇게 감액이 되고 이런 추세는 없나요? 그거는 차량 대수가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네. 예, 예. 차량 대수가 뭐 많이 그 경제가 어려워서 차를 다 팔고 뭐 보유를 안 한다 이러면은 줄어들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보유 대수는 비슷비슷합니다. 예. 비슷비슷해요. 예, 예. 그런데 하여튼 영업용은 다 감액이 되었어요. 예, 예. 한번 그 부분도 예, 예. 우리 세무과에서는 네.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도 예, 예. 자가용, 영업용과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이런 부분을 세액이 인상되고 세액이 감액되는 이유가 네.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지방소득세 한번 볼게요. 네네. 지방소득세는 아시다시피 이게 종합소득분하고 네. 특별징수분만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네. 종합소득분은 왜 이렇게 1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지방소득세에서. 예, 예. 거기 지금 특별징수분에서 1억이 늘고 아니 특별징수분 말고 종합소득분이 네네. 왜 1억이 감액이 되었냐고 여쭈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뭐 법인 이제 그 사업장 수가 이제 감소되고 그 종업원분 법인은 그대로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소득세들이 이제 그 협력업체들이 철수가 되면서 소득세들이 조금 이제 감액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1억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예. 과장님, 예, 예. 양도소득분하고 예, 예. 법인분하고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종합소득분만 움직였단 말이에요. 저 1억이 감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 예. 왜 감액이 되는지 한번 자료 주시고요. 네네. 특별징수분이 1억이 인상이 되었어요. 네네. 특별징수분은 뭐라고 생각하셔요? 지방소득세에서 특별징수분이 1억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예, 예. 기정액 보다가 네네. 왜 1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특별징수분은 뭐예요? 뭔 세금이에요, 과장님?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분에 대한 예. 그죠? 네.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소득세를.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소득세를 국가에 예. 내는데 예. 국가에다가 소득세를 내고 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10%를 국가에다가 만약에 100만 원을 낸다면 예, 10%를, 지방에는 예. 10%를 네, 네, 10만 원을 맞습니다. 내는 예, 세금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예. 그게 왜 1억 원이 인상이 되었냐고요. 한번 보셔요. 그러면 과장님. 네. 저기 지방소득세 중에서 네. 종합분이 1억이 감액이 됐고 네. 법인하고 소득분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특별징수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부에다가 네. 소득세를 내고 지방에다가 10%를 낸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렇죠. 네. 특별징수분이란 말이에요. 예, 예. 이런 부분을 왜서 그렇게 차액이 1억 원이 감액이 되고 1억 원이 증액이 됐는지 같이 한번 주셔요. 네. 마지막으로 지방소비세 한번 볼게요. 네. 지방소비세도 움직였어요. 1억 네네. 1,100만 원이나. 네네. 지방소비세가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그게 부가가치세 국세인데 지방자치대에 이렇게 할당하는 배분이 지금 몇 프로예요?
25.3%로 알고 있습니다. 25.3%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010년도부터 네. 최초 우리 지방에다가 배분한단 말이에요. 네. 2010년도 5%부터 지금 현재 많이 인상돼 가지고 25.3%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에다 돌려주는데 네. 이 부분도 한번 자료를 한번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이렇게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은 특별히 네. 만드시지는 마시고 예. 자료 있으면 한번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방세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지방세가 이렇게 6억 2,100만 원이 인상이 되었어요, 과장님. 그래서 네네. 지방세를 많이 확보하는 거 감사하고 네. 다만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세액 수입이었어요. 네네. 우리가 자체 수입이 지금 1,100억 원도 안 돼요. 지금 현재 본 예산에서 네. 1,100억 원이 안 되는데 네. 세액 수입이 네. 이렇게 1억 3천만 원이나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보면은 관광 수입에서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뭐 레일바이크라든가 해상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광 수입에서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3천만 원 감액이 된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여쭤보기로 하고 과장님 저 한번 보셔요.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액 수입은 19억. 아니 저 뭐냐 특별회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회계 일반 예. 회계 특별회계 예.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다 포함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네네. 했잖아요. 예. 전체를 묶어서 제가 말씀을 예. 드린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가지고 세액 수입 부분이 이런 부분은 뭐 실과소가 해당 실과소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해당 실과소에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그 자료 아까 말씀드린 거 네네. 한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헌학 의원님 질의해 주셔요.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저기 우리 전체 비교에서는 우리가 560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비교해서. 네. 근데 저기 세외 수입 라인에서 이렇게 보면 네. 경상적 세외 수입이 한 13억 정도가 이제 4.4% 이제 줄어들었고 네. 그 비례적으로 좀 봤을 때 지방 환경제재 부과금이 예. 여기 한 14억 정도 이렇게 44%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게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이렇게 44%까지 줄어드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특별회계에서 기타 특별회계 쪽에서 그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이 예, 많이 감소가 된 걸로 예. 예, 한 45%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담금 부분에서 17억 3,400만 원이 이제 감소가 되면서 예. 거기 예. 부분에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560억이 증액이 되면서 7,280억으로 예산이 예. 편성됐는데 네네. 지금 우리가 예산 부분이 지금 본예산에 집중을 이렇게 시켰는데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차후에 우리가 사업을 연결해 가야 됐을 때 예산에 대한 부분이 편성이 괜찮을런지 좀 걱정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요거 저 기획 실장님께 조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위원장님.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년도보다 예산액을 560억 정도가 증액을 시켰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기 집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그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비교해서 560억 증액이 되는 데에서 전년도의 조기 집행 실적과 2025년도의 조기 집행의 그 예상치는 어떻게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지금 조기 집행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도록 편성을 하였고요. 지금 560억 정도 아까 이강호 의원님 말씀도 있었지만은 저희가 교부세를 이제 4,668억 중에서 조금 비중 있게 한 80%를 좀 편성을 한 거는 저희가 이제 그 내년도에 이제 도민체전이 있고요. 도민체전 이제 기반 시설비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시나 뭐 이런 지적사항이 많은 부분이 이제 돈이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나 뭐 이런 쪽에 진짜 경기가 없다고 아우성치는 부분이 있다.
거기에 대한 걸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건설 분야를 한 47억 정도 늘렸고요. 그리고 읍면동 이제 소규모 사업도 한 33억 정도 추가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분야에도 저희가 한 42억 정도 늘렸거든요. 그런 게 이제 그리고 그것도 추가로 보면은 지금 이제 사업을 이제 마무리 시켜야 될 부분을 좀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560억 정도를 그 금년도보다 좀 비대하게 좀 편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교부세를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좀 고르게 편중해서 편성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아까 이강호 말씀 지적대로 12.7%라는 걸 좀 가다하게 좀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560억 부분이 거의 뭐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나고 내년 초에 발주가 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되다 보니까 조기집행 관계는 큰 무리가 없을 거로 사료가 됩니다. 예, 그래요. 저기 우리가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조기 집행에 대한 우리 현장 공무원분들께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안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따른 업무의 과단 업무가 쏠리지 않도록 좀 잘 저기 정리 좀 해주시고요. 네. 이 예산이 증액됐고 현장에 나가서 건설 예산이라든가 증액이 된 만큼 지역에 있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의 효율적인 또 집행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전에 비해서 금액이 그 우리 지역의 수의계약 금액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자재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해서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또 지역에서는 예산은 증액이 되지만은 현장에서는 이렇게 실제 완 체감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이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게 저희도 지금 그 의원님들께서 그 업무 보고상의 그 지역 경기 부분이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지금 전문이나 일반 건설업에서 이제 너무 이게 그 입찰 제한 사항이 이제 전문은 2억이고 일반은 4억이다 보니까 거기에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전쟁 여파도 있겠지만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변경을 한번 하면은 이게 그 수의계약 범위로 확 넘어가다 보니까 그것도 관내 입찰 범위로 확 넘어가다 보니까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그 물량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좀 소규모 사업을 조금 늘렸고 건설 분야나 읍면동 분야에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좀 했고 또 다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이 농림 사업이나 이런 거나 수소 사업이다 보면은 이게 공기업 대행 사업이 상당히 금년에는 많았거든요. 농어촌 공사나 뭐 우리 수소 같은 거는 TP나 뭐 이런 데서 대행 사업비로 넘겨주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떤 발주를 하는 관계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관내 수주가 좀 저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게 이제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실제적으로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저 공사 우리가 우리 예산을 공사에다 이렇게 농어촌 공사 기타 공사에 맡겨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금액이 큰 금액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뭔가 좀 푸시를 해서 꼭 이런 우리 삼척시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네네. 하여튼 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네. 어떤 뭐 강력한 대응을 통해서 성실 납세자가 네네. 이제 존중을 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네네. 하여튼 그 조세의 어떤 정의 실현이 네. 좀 될 수 있도록 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김재거 의원입니다. 세무과 그 예산을 보니까 예산 네. 편성된 걸 보니까 이제 전년도에 이제 대비해서 거의 뭐 변동사항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세무과의 어떤 직원들의 어떤 노력에 의한 결과인지 어떤 납세 환경이
굉장히 지금 뭐 좋은 여건이네요, 삼척이. 네네. 그런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전년도와 별 차이, 사업이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이제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또 그 환경이 바뀔지 모르거든요. 어떤 뭐 어떤 재난 뭐 이런 거에 대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세수의 어떤 납세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이런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예. 대비해서라도 네. 세원 발굴에 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자면 이제 세원 발굴을 위한 어떤 사업들을 또 네. 찾아내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그런 것도 예산의 편성을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본 예산의 편성을 못하면 추경의 편성을 하더라도 그런 발굴에 있어서 세원 발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보니까 이제 그 지금 납세 환경이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납세하시는 어떤 성실 납세자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라든가 예, 예. 그런 것도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지금 체납이라든가 네. 특히 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페이지 59페이지 세입 예산서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136페이지 세입 명세서하고 페이지 147페이지 징수교부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외 수입은 우리가 경상적 세외 수입과 임시적 세외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경상적 세외 수입은 재산 임대 수입이라든가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징수, 교부금 수입, 이자 수입 등이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지금 페이지 59페이지나 페이지 136페이지를 보면은 경상적 세외 수입이 4.91% 감소한 8,194만 6천 원이 감액된 158억 6,673만 4천 원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용료 수입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사업 수익 같은 경우에는 13.1%가 감액돼 있지만 그거는 뭐 해양관광센터에서 9억을 감액시킨 35억 예, 원이 해상 케이블카 그게 서비스. 원인인 예. 거를 알고 있지만 페이지 147페이지에 보면요. 가장 많이 감액된 경상적 수입 중에서 징수교부금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네네. 징수교부금이 지금 51.14%나 감액된 10억 1,250만 원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9억 6,7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네네.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는지, 그리고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교부금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물론 뭐 도세 징수교부금이 취득세라든가 예, 등록 예. 면허세, 지역 예. 자원시설세라든가 재난연도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지금 도세 중에서 네. 저희가 이제 그 블루파워가 올해 이제 1호기가 5월달에 준공이 되면서 네네. 취득세 부분에 한 373억을 납부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2호기는 아직 이제 상업운전이 안 들어가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납부가 안 된 상태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부분하고 도세 중에서 네네. 그리고 지역 자원 시설세 부분에서 네. 저희가 예상했던 그 발전량에 따라서 이제 세입이 들어오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저기 발전 중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감액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돈도 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세외 수입이 대부분 이렇게 증액되고 이러는데, 근데 네. 대부분 우리가
경상적 세외 수입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네네. 전체적으로.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세무과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세외 수입은 우리 지방세 수입과 함께 매년 증가하는 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자주재원인 만큼 특히 이제 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납 징수를 통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징수 교부금이 또 그러한 이유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다 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네네. 네. 오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했고자 하는데 이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